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예, 대지 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은 뭐 인터넷상이라던가 아니면 너튜브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 6평 이하이면 아파트 못 받는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거든요.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을 때요. 아파트 분양 대상을 판정을 할 때 예, 대지 지분 상관없습니다. 집만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주택도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재개발해서 대지 지분이 작으면 33평형대 못 간다. 또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대한 하면 평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건축 조합원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은 평가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재건축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좀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죠. 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지 위에 동일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 똑같고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도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동일한 필지 위에 동일한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가 금액도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좀 표준화되어 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요. 다 개별 필지죠.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도 또 다 다른 대지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필지 위에 똑같은 빌라라도 2층은 대지 지분이 6평이고 3층은 대지 지분이 7평인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 재개발은 개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의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다 개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성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이 개별성이 강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문들을 제가 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평가에 대한 개념은요. 아까 재개발은 각 개별 필지별로 개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에서는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현황상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 활용도. 그러니까는 그 토지를 지금 일단의 필지 위에 있는 그 토지를, 이 필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건물일수록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활용도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거는 단독주택이고, 어떤 거는 다가구 주택이고, 어떤 거는 상가주택이고, 또 어떤 거는 뭐 빌라고. 그래서 지분이 작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작아도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좋다면, 즉 활용도가 높다면 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한남 상구역 지금 관리처분 내역 중에 제가 평균을 좀 낸 거거든요. 평균을 낸 건데요. 단독이나 다가구는요. 단독 다가구는 어때요? 상가주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낮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단독주택 평당 5천이면 옆에 있는 상가주택은 평당 7천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왔냐? 토지 평당 4,685만 원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들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예, 높으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무려 1.3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5,942만 원. 자, 그런데 상가주택보다 구분 등기가 다 돼 있는, 개별 등기가 다 돼 있는 빌라 있죠. 다세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나왔냐? 평당 1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단독 다가구 주택에 지금 2배가 넘어가는 평가 금액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분할 다세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할 다세대가 어떤 거냐면 한남 노타운에도 한남 상구역에 쪼개진 빌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다가구 있죠. 다가구.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다가구가 있었어요. 다가구에서 만약 6가구 있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원래는 조인 소유가 1명인데 근데 6가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쪼개서 구분 등기를 해서 6세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소유자가 6명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아파트 25평을 받아요. 33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쪼개요. 쪼개면 청금 청산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금 다가구 주택을 쪼갠 게 분할 다세대거든요. 자, 그런데 현황상은 똑같잖아요. 현황상은 똑같은 건물을 공부상으로만 쪼개놓은 거거든요. 예, 공부상으로 쪼개놓으니까 어때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좋아진 겁니다. 왜? 구분 등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다가구일 때는 4,685만 원 받았는데 이거를 6가구로 쪼개니까 얼마 받았어요? 2배 나왔습니다. 9,413만 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온 거죠.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은 근생이나 상가주택 평가 금액이 아까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 다가구, 근생, 그 다음에 쪼개기 빌라, 그러니까 분할 다세대, 분리 다세대, 그 다음에 이 원 다세대는 원래 태생부터 다세대. 이거를 우리가 원빌라라고 합니다. 원빌라. 예, 그 쪼개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세대. 얘는 처음에는 다가구였다가 중간에 쪼개진 게 분할 다세대. 예, 이런 순으로 이제 평가 금액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 지분당 평균 4,685만 원이 나왔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를 한 분할된 분할 다세대가 지분당 9,413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공부상으로 구분 등기를 해버리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즉 이걸로 보시면 재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황상 그 필지 위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활용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세대. 한 필지에 빌라가 있죠. 근데 빌라가 보통 한 4층, 5층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4층, 5층까지 있는데요. 보통 5층짜리 빌라들은요. 예전 빌라들은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러니까 전세가도 싸고 매가도 조금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5층짜리 빌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금액이 낮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1, 2층을 평가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똑같은 대지집은 똑같은 면적이라 그러면 5층일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구축 빌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5층짜리가 좀 싸게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는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층이 선호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도 낮고 매매가도 좀 싸게 나와요. 충수에 따라 지금 평가 금액이 틀리니까 근데 충수가 높을수록 평가 금액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5층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지만 평가 금액은 나중에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지역에서 물건을 고를 때 2층하고 5층이 있는데 5층이 좀 더 가격이 싸면 당연히 이걸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작은 차이가 내가 나중에 33평 받을 수도 있고 25평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가구에서 쪼개기에서 구분 등기된 게 분할 다세대가 2배 이상 나잖아요.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거냐? 신축 구축은 주차장 유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현장 가보시면 오래된 빌라들은 주차장이 없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축에 비해서도 당연히 평가 금액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축 빌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매매가는 높지만 투자 금액은 좀 낮죠. 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축들은 또 비세고 무세고 다 하잖아요. 근데 관리에 대한 편리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예, 나중에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구축에 비해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재개발은요.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는 거는 한 채예요. 원칙은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활용도에 따라서 지분당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다세대 주택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주차장 유무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다세대 주택도 충수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다르다. 예,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죠. 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이제 상담과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